수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유럽 증시, 전날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줄줄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최근까지 최고가 랠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고르는 날도 있을 수는 있는 건데 밤 사이에 나왔던 ASML의 실적 결과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죠? 네, 그러게요. 예상보다 더 좀 실망감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ASML이 24년 만에 하루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전반에 좀 충격을 가져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증시 상황 살펴볼까요? 네, 전일까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SML의 실적 결과가 이렇게 같은 하락을 촉발했던 주된 이유가 됐는데요. 주가가 17%나 급락을 했고 반도체 섹터의 광범위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유가와 정유주가 함께 내려가면서 지수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일부 호실적을 발표했던 금융주들이 그나마 오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듯 했지만 이 역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최고가 수준에서 한 1% 정도 밀려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가 아주 특히나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ASML의 실적 발표가 본래는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셨다시피 하루 일찍 자체 웹사이트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3분기 장비 주문량이 시장 기대치의 절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마저 암울하게 제시했다는 점이 실망감을 크게 안겼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이유로 중국을 꼽았는데 실제 2분기 ASML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49%, 즉 절반 가까이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진 점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을 전체적으로 억눌렀습니다. ASML의 ADR은 16.7% 급락세를 기록했는가 하면 730달러대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반도체주들의 주가들을 쭉 보자면 엔비디아, AMD 5% 내외의 급락, 그리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3에서 4%대의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이러한 반도체주들 이외에 ASML이 아무래도 장비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장비주들의 급락세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10% 이상의 폭락세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이상 급락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애플 이슈 다음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애플은 그래도 1.1%의 상승, 특히나 장중 한때에는 사상 최고가 237달러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나왔던 자료인데 이 3분기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이 YOY 기준으로 3.5%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총 5,006만 대, 시장이 기대하던 5,00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 건데 이것을 매출 액수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20억에서 40억 달러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번스타인, 에버코어 ISI 등 각종 월가의 IB들이 애플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1.1% 오른 233달러대에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금융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분기 어닝과 매출 더블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2%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고 각종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주가는 1%대의 0.6%의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지었고요. 42.14달러. 그 외에도 골드만삭스가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익과 매출 모두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 특히나 EPS가 8.4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 자산 거래 부문의 매출이 18%나 급증을 하면서 전반적인 매출 급증을 이끌었고요.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가더니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대형 은행주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호실적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강화가 되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외에도 찰스 슈왑 그리고 이쪽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시티그룹이 실적을 전했는데 주가는 엇갈리는 양상을 그려갔습니다. 찰스 슈왑이 6% 뛰어오르면서 분위기를 살렸던 반면에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5%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로 가서는 보험사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죠.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업체로 꼽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8%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최근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렸던 그 종목, 시티 측이 이 컨스텔레이션에 대한 보유, 그러니까 중립 정도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3마일 섬 프로젝트가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겠다. 목표가는 284달러로 전일 종가 대비 4.5% 정도의 마일드한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의 주가는 2.1%의 하락세,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업종별로 가장 부진했던 업종, 반도체 다음으로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4% 정도의 급락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 공격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러한 소식을 전한 만큼 미국 측의 설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WTI, 브렌트유 3에서 4%의 낙폭, 각종 정유주들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쉐브론과 엑손모빌 대장주가 되겠죠. 3%의 급락세, 그리고 그 밖에도 헤스라든지 EOG 리소시스, 베이커 휴스 등의 기업들이 3%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입니다. 1,200개의 매장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급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월그린스의 경우에는 지난 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27년 내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용을 감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분기 매출과 이익은 모두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매장 폐점을 하는 회생 계획을 발표한 점이 앞으로도 실적 증가에 기여를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16% 폭등을 하면서 10.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대장주인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오늘 RBC 캐피털이 엔페이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아웃퍼폼에서 섹터 퍼폼 중립 정도의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성장 속도,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성장 속도보다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페이즈의 주가는 9.3%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92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증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되겠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큰 폭의 급락세를 겪었습니다. 매출이 기대치 대비 소폭 미스가 났는데요. 2022년 10월 이래 최대 낙폭이었고요. 한 8% 정도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미디어. 지난 3주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150%나 폭등했던 바가 있었죠. 간밤에는 이
같은 폭등세에 대한 되돌리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13%까지의 급등세를 기록했다가 갑작스럽게 10%까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장중에 20%포인트가 넘는 급변동을 나타내게 된 것인데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27.06달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 보여졌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반도체 충격이 미국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그 전에는 미국 제조업 업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9를 나타냈습니다. 직전월 수치였던 11.5에서 무려 23.4포인트 급락한 수치입니다. 신규 주문, 출하, 재고, 운송 부분의 하위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악화됐습니다. 다만 고용 관련 하위 지수와 미래 경기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수는 개선됐습니다. 이에 뉴욕 연은치는 저체적인 업황이 부진했지만 향후 업황에 대한 지수는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미국 전체의 제조업 업황을 좀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마이너스 11대를 기록했다는 점, 이 경기의 위축과 확장을 기준하는 이 가늠하는 0을 그 아래로 하회했다는 점도 좀 충격으로 가져왔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4.3, 그 부근에서도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신규 측면에서 그리고 출하 측면에서 제조업황이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이 더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제조업 시장의 이 지표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이 측면에서 고용의 하위 수치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미래 경기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조금 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조업 업황 지수가 공개된 이후에 그래도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더 우세해진 점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25bp 금리 인하 기조가 무려 90을 넘어섰습니다. 94%가량 11월 FOMC 금리 인하 25bp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도 비슷한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는 지금 한 차례에서 두 차례가량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워낙 탄탄하게 나온 점을 확인을 해보면 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볼 경제 지표는 다가올 17일에 9월 소매 판매 지표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월 대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우세한 상황인데, 이렇게 비농업 신규 고용에 이어서 도매 판매까지, 소매 판매까지 탄탄하게 나온다,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 성장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해당 경제 지표 이후에 금리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반도체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5% 넘게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는 아무래도 이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국가별 상한선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 업황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어떠한 내용이 흘러나왔는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 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대해 국가별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어왔는데 이제 그 외의 국가로 확대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이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를 무기로 이 국가별 수출 물량을 직접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AI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미 정부가 다시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기조인 겁니다. 이때는 중국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등 40여 개 국가에 대해서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라라는 정도의 수출 통제를 이어온 건데요. 이 간밤에 공개가 된 기조에 따르면 이 수출량 자체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소 강력한 기조의 수출 통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 최신 칩을 가지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향해서 더 강력한 대중 규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한 기조를 내놓은 직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과학기술대학 총장이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무역 규정에 준수하겠다라는 기조인데요. 정말로 이번 기조가 중국에 대해서 다소 강력한 이 대중 규제, 수출 규제를 이야기한 바, 이 전반적인 규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 매출이 어떻게 가게 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이 간밤 반도체 시장을 흔들었던 건 이 ASML의 이 수출 실적 결과가 있는데요. 이 당초 예정보다 더 빨리 공개가 된 실적 공개 이후에 장중에 17%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면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기도 했고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수주 문제입니다. 이 수주단에서 그러니까 예약 매출이 좀 크게 하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컨센서스 대비 반도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 주목해 볼 부분은 내년 매출 가이던스 부분입니다.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진 부분,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 또 간밤 시장에 충격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점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석돼야 될 부분이 중국향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그 점인데요. 이렇게 중국 시장 안에서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감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해서 이 중국 시장 관련된 자세한 매출 부분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3시에 이 어닝콜을 통해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공개가 될지,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좀 증시의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간밤에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했지만 울프스피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다가 20%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미 정부 측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울프스피드에 약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울프스피드 노스캐롤라이나 실러시티에 위치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제소 시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통해 5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울프스피드를 향해서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실 이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된 반도체법을 토대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던 공장을 미국으로 조금 더 돌려보겠다라는 의지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보이고 있는 표와 마찬가지로 인텔, TSMC, 삼성까지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에는 195억 달러 규모, TSMC는 50억 달러, 삼성전자에까지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미국 기업들 이 대중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정부 측에서 AI 시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계 글로벌 판도 안에서 이 반도체 업황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가 선두를 위치하게 될지 아주 이목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기조가 또 한 번 AI 붐,
반도체 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어떠한 기조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상품 시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WTI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이란의 석유 시설, 원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 군사 시설로 그 집중을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5%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상황인데요. 66,000달러 지나가면서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